천체평등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예술공간의 기획팀인데요. 그 행사에 앞서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다가 저희가 두 편을 한번 뽑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의 리뷰와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저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양천평등 주간 확산 사업의 이제 기획팀으로, 예술공간의 기획팀으로 참여한 팀원 이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원. 네. 좋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예술공간 오이 양성평등 주간 의식확산 사업 기념 행사 기획팀의 전하얀입니다. 네. 네, 저는 같은 기획팀이고요. 현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화 리뷰 프로그램에 제가 기획을 맡았는데 잘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끝까지 잘 가지고 끌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저희가 생각한 영화 뭐죠? We Watch You와 네. 저 혼자 다 말하는 네. 건가요? 밤쉘. 밤쉘입니다. We Watch You와 밤쉘입니다. 네. 그 밤쉘 그 뒤에 끝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컷. 오케이. 네. 세상을 바꾼 폭탄 선언. 네. 이 두 영화를 저희가 비교하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첫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를 보자마자 그런 느낌. 미아치유를 보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감정, 느낌? 첫인상. 먼저 말하나요? 네. 위아치유 봤을 때는 좀 비교돼서 얘기를 드리면은 뭔가 진짜 다큐멘터리니까 근데 진짜 다큐멘터리인 느낌이 나면서도 사회 실험이 들어간 그런 거라서 좀 날것의 느낌이 있었어요. 네, 이 마치유는 좀 날것의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참여를 했던 그 배우들이 눈물을 흘릴 때 저 또한 좀 같이 울음이 날 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밤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뭔가 좀 팍팍팍팍 빠르게 좀 장면 변환들이나 이제 본인들의 생각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좀 돌아가는 화면 전환에서 그 위와치유랑은 또 반대의 느낌? 좀 날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사람의 집중을 시키려고 좀 연출 효과가 좀 더 가미가 됐다? 그래서 보기에는 좀 더 스피디하고 세련되게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밤쉘 감독이 원래는 그 코미디 영화를 주로 연출을 하는 감독인데 한 2000년도에 들어서부터 약간 정치 풍자에 관련한 이런 영화를 만들다가 밤쉘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조금 이런 기술이 거기서부터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떠셨어요? 첫인상? 저는 첫인상, 그러니까 위아치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는 공유를 좀 하긴 했는데 그 좀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힘들었었고요. 이게 다큐멘터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보는 게. 그리고 밤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긴 하지만 영화로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막이 그래도 저 앞에 있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건너다 보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좀 달랐던 게 이거는 나름 뭐 성공 스토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나름 그 피해 여성들이 본인들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폭로하고 그러면서 좀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 나쁜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나쁜 사람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뭐 처벌 쫓겨나게 되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런 어떤 그 결말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나름 통쾌한 지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딱 밤쉘을 초반 조금 보다가
썼던 그 제 나름의 문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쉘도 되게 분노를 좀 자아내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위아치유는 사실은 좀 볼 때 감정이 절망에 가깝다면 밤쉘 같은 경우에 좀 분노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썼었어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감정을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밤쉘을 먼저 봤거든요. 밤쉘을 먼저 봤는데 밤쉘 보고 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처음 제가 이 기획팀에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양성평등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성평등만 해결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좀 더 본질적인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다 같이 이제 움직여야 이게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만큼 비교가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위아치유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고 그리고 밤쉘 같은 경우는 약간 권력형의 그런 성폭행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밤쉘을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위아치유는 옆에 계신 우리 팀장님께서 스포를 안 해주셨으면 먼저 스포를 전 당했습니다. 기분 좋은 스포였습니다. 네, 스포였기 때문에 제가 덜 충격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연기 잘하시는데? 뭐가요? 아니요. 어쨌든 위아치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지금 같이 스텝 도와주고 있는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준 건데요. 스텝 도와주는 친구도 이런 촬영을 같이 도와준다고 그냥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직접 영화도 다 보고 왔습니다. 아이디를 만들고 나서 촬영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2,400여 명 정도가 계속해서 연락이 왔다고 영화에 나오고 있는데 그 루카스라는 착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잘 잡혀있는 인간이 나오기 전까지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약간 어땠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어떠셨나요? 어땠는지 그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처음에는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본 거긴 했지만 근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배우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집에 있는 세팅할 거리들 본인의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세트장을 만들고 이제 촬영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거가 나왔던 초반에는 재밌겠다. 네, 뭔가 이들끼리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딱 개설을 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15명인가가 쭉 메시지가 오고 그때부터 뭐지? 이렇게 빨리? 라는 생각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 진짜인가? 네. 의심이 순간, 네. 들 정도로 뭔가 이거는 좀 작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개설하는 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튼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봤는데 참여자들이 참 힘들 것 같았는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안전장치처럼 좀 이제 상담사님도 오시고 법률 해주시는 분도 오시고 해서 이러한 것들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겠다라고 해주면서 그분들도 보호해 나가면서 나갔고 뭔가 그 이후부터는 좀 벗겨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좀 조금씩 힘들어지는 그 사람들이 모자이크 돼서 나올 때 입과 눈만 이제 제대로 보이는데 그조차도 너무 기괴해 보여가지고 네, 좀 많이 좀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과 척하는 거, 어른이 척한다는 그 위선적인 모습이 무서웠어요. 저는 어떤
저는 앞에 얘기한 거랑 조금 같은 얘기긴 한데 약간 계속 좀 절망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약간 이 영화의 향방은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딱 그 지점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루카스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뭐 중간중간 배우들의 어떤 상태를 살피고 뭐 상담가도 있고 하는 사람도 그 법률 전문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감독들도 계속 케어하고 근데 뭐 나오는 과정에서 그 남성분 중에 스텝이 아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다큐라는 게 이렇게 계속 뭐 찍는 거긴 하겠지만 어떤 결과물로 나와서 뭔가를 보여줄 때는 이게 그냥 찍은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나름의 기승전결이 있을 텐데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나한테 이 사람들이 계속 만나는 걸 보여줄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기까지 봤다가 그 사람이 나오는 순간 저는 좀 너무 공감이 되기도 했고 배우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좋은 사람도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되기도 했고 약간 그 사람은 그 루카스라는 사람의 그 모자이크가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를 위해서 조금 앞에 계속 그거를 그렇게 해왔었나? 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소아성애자 죄송해요. 소아성애자가 한 3%에서 5% 정도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부분 대부분들이 소아성애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왜 이분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접근할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을 이제 공유하자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최소 30에서부터 많게는 한 50까지였던 것 같긴 했는데 그분들 보면서 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자존감이 많이 낮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데 그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이제 그쪽에서 좀 지원 나오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끊기는 거를 무서워한다, 싫어한다, 뭐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보다 또 부모님처럼 그 상대가 더 어른일 경우에는 더 그런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애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는구나.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고 나중에 정말 오랫동안 쌓이면은 그분들에게는 아이는 정말 쉬운 상대. 네. 조금이라도 좀 머리가라고 아니고 좀 더 배우거나 좀 나이가 들어서 사회 경험이 좀 더 생기고 한 사람들한테는 전혀 먹히지도 않을 얘기가 아직 12살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생들 마냥 말하면은 그냥 좋을 사람들한테 뭔가 자기의 생각을 아무튼 쉽게 의도대로 뽑아올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아이들한테 접근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사실 왜 아이들일까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소아성애자라는 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말씀해 주셨을 때 조금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쪽에 정의를 내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딱 들었던 게 휘연이가 방금 한 그런 생각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존재이고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대상을 오히려 자기들의 욕구를 푸는데 사용하는 그런 그냥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엠번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어치유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수준과 엠번방이 전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생활의 피다 미어치유는 그 정도로 좀 엄청난 큰 사건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 형량도 막 46년 막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 나이가 지금 이렇게 가해자들 나이가 좀 어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10대에서 20대 막 이렇게 되면 이제 형량을 받아도 한 40대면 나오는 다시 범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현상들도 저는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는 어떻지라고 찾아를 봤는데, 우리나라도 5명 중 1명은 이런 연락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통계가 나왔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통계가 이 정도 수치면 더 많다, 응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심각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 루카스 장면이 더 인상 깊지 않았나. 그 루카스 장면을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전 처음엔 딱 의심했거든요. 그 사람도 의심했어요. 네, 맞아요. 뭔가 좀 더 이 사람이 좀 똑똑하게 사악한 사람이구나라고 더 돌아서 더 안심시킨 다음에 할 사람 같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장면 보시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몇 차례 이제 얘기를 나눠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진실된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증명을 해서, 그러니까 뭐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그랬다라는 게, 저는 진짜 그 모자이크가 벗겨지는 순간 살짝 울컥했고요. 모자이크가 벗겨지는 순간에 그런 친구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지칭하는 표현이 제 친구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내 친구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냥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실 저는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목적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희가 막 채팅 같은 거 그때 막 했던 때도 저는 거의 안 했었던 사람이어서, 사실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가 어떻게 이거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라든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100% 완전히 제가 공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근데 그 요즘은 그냥 시대가 그런, 우리가 어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 장소가 온라인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온라인에서 그냥 대화를 하고 그냥 앞서서 나왔던 사람들은 그냥 대화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이 있었긴 했는데 초반에.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정말 뭐 상대가 지금 하다 보니 나의 어린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을 뿐, 누군가와든 대화를 하려 하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대화하는 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좀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게 네가 성공하는 거의 첫 번째다. 그거는 맞지만 너의 몸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좋은 어른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그 벗겨질 때, 그냥 모자이크가 벗겨질 때 진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와중에 저도 의심을 했던 게, 그럼 이 사람은 어떠한 경로로 이 배우와 이 출연자와 소통이 되는 거지? 근데 누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도 소통이 된다고 치면 그럴 수 있겠구나 했고, 그 루카스와 대화하는 여자 배우분이 울었잖아요. 좀 마음이 와서. 그때 이
이 사람은 아무튼 12살로 알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풀어주려고 좀 웃게 해주려고 치는 그 장난들조차 배려가 많이 느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는 이랬어 이러면서 웃고 있는데 저도 똑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의 좀 따뜻한 마음이 저한테도 좀 와서 그런가?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한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정말 진실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좀 그 앞에까지 쌓여 있었던 게 좀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어디든 나쁜 놈들만 있는 건 아니야. 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긴 했는데 저는 디지털이 이 시대가 좀 빠르게 오긴 하는데 이런 당연한 대화를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기까지 와버리면 너무 못 쫓아오고 있잖아. 뭐 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너무 못 쫓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감동이라기보다는 진짜 씁쓸했어요.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좋게 보여지고 뭐 진짜 멀었다,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그 다음은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제 생각에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졌어요. 배우도 직접 만나는 이제 1대1로 이것도 저희 스텝 친구가 이제 질문했으면 하겠다는 질문 해놨는데 그 장면부터 어떻게 하시는지. 저 그 만나는 장면에서 제일 처음 이제 인사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좀 비주라고 하나요? 비주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볼에 뽀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 충격이었어요. 인터넷상으로 알고 지내고 이제 했지만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는 거라면 이 사람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된 거지? 네. 그런 거.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나와 했던 대화 메시지를 지워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놈.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럼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 증거가 칩 잡히지 않기 위해서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좀 더 세게 다가오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네. 아마 이제 대화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아무리 배우긴 하고 실제는 성인이어도 이들을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에서 대면에서 만나기까지 하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냥 다큐를 찍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기는 했어요. 그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걸 넣은 이유는 위험할 수도 있고 약간 필요성은 사실 굳이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약간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는 건데 가면을 쓸 수도 있는 건데 그 가면을 썼던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라는 거를 보고 싶어 한 어떤 그 제작진의 그 의도와 그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다큐고 장치를 하고 하긴 했지만 보는 동안에 이게 필요할까? 저런 말을 하게끔 하는 게 필요할까? 혹은 저런 사진을 꼭 보내줘야 될까? 이런 의문은 계속 가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보려고 했던 어떤 의도는 있었긴 하겠지만 저런 장면들을 혹은 저런 말을 하게끔 하는 혹은 그런 어떤 연출적인 장치긴 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던 지점들은 있어요.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성계도 보면 진짜 대면에서 만나는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50%? 진짜 직접 만나본 적 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우리나라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진짜 보여줘서 경각심을 좀 일깨우려는 어떤 그런 의도는 알겠지만 약간 저희가 배우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맘먹고 나타난 사람들이라서 이게 범죄라는 게 맘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스태프들이 들키기라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짓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너무 위험했다. 저는 이건 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배우들 돌발 행동 그도 있었어요. 물 뿌려버리잖아요. 그럴 때
진짜 이 사람이 거의 사이코패스였다면 시주해야지 않았을까. 너무 위험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 조마조마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 집에 찾아가는 그 장면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끼긴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진심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75분 동안 계속 만나기만 해 올라갔어요. 이게 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다가 그 루카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찾아가는 거는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다 하나의 과정이었겠구나. 이 다큐의 결말을 보여주고자 하는 과정이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보기는 봤고, 그래서 이렇게 막 놀라거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을 이렇게 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로 봤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데는 공감하고, 근데 이제 그 나와서 했던 그 남자의 어떤 많은 말들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약간 분노를 자아냈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배우들이 정말 우리 잠도 못 자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약간 지금 드는 생각은 다큐인데 그 제작진들에 대해서는 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 위아치유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제작진들이 약간 탐사 보도를 하는 그런 약간 기자의 마음이었나라는 생각이 지금은 조금 들긴 들어요. 그 맨 마지막 그 문장 기억나시나요? 맨 마지막 영화 맨 마지막에 막 문장이 이제 실제로 이 열흘을 촬영하는 동안 연락 온 사람은 2천여 명이 넘었고, 이제 그 해당 국가 경찰들이 이제 촬영본을 달라고 해서 했고, 뭐 수사에 들어갔다 이거.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 대사 뭐죠?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한테 디지털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차단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고 아이랑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1번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말에 저는 정말 또 좋으면서 아까 또 돌아가요. 이 너무 당연한 말인데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해졌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아치유는 여기서 좀 쉽지 않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는데 약간 이제 밤쉘은 좀 작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재미가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입사원으로 나오는 밤쉘 들어갑니다. 신입사원으로 나오는 그 역할은 실제 이게 원래 진짜 실제 사건을 다루는 모티브를 한 영화인데 신입사원은 가상인물이에요. 가상인물을 이제 연출가가 넣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가상인물을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아마 추측인데 그 실제로 그걸 폭로한 사람은 그 그레첸 칼슨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맥인 켈리가 같이 이제 동참을 하고 그 외에도 동참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냥 그 가상 인물은 사실은 말 그대로 신입사원이잖아요. 아마 지금도 그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인 동시에 그 가상인물인 그 캐릭터가 맥인 켈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진작에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미투 운동도 한창 얘기 좀 벌어졌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진작에 해줬으면 우리는 안 겪었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장치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그 서로의 어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거울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 말처럼 그런 걸 느꼈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도 네, 역할. 두 번째로 얘기하니까 뭐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는데 저도 뭔가 이제 가상의 인물인 거는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이제 실제 일어났던 것을 이제 모티브 삼아서 만든 영화고 그럼 거기에 나오는 가상 인물도 그럼 실제 있을 법한 사람을 이제 좀 상징화해서 넣었겠다. 그럼 그 상징화한 건 누구일까? 누나가 말했던 것처럼 좀 이제 그 안에서 좀 계속 존재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이거를 좀 숨겨야 되나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그걸 보면은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 사람이 자신과 좀 비슷한 면을 찾게 돼서 그 안에서 좀 뭔가 생각하는 거를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정말 이 역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실제 있는 사건을 그냥 가면 거의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제가 영화화가 만들어지는 건 이 역할이 좀 같다 생각이 들긴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는데 약간 저는 이 권력형 어떤 성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였던 혹시 대표 딱 떠오르는 진짜 권력형 성폭행이나 성희롱 이런 장면 떠오르는 장면이 혹시 있었는지? 그 가상 인물이라고 했더니 신입이 들어가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 회장을 만나는데 이제 똑같이 회장은 한번 돌아봐 이제 그 사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지 그 경영 방침인가요? 뭐 아무튼 이런 거는 나는 뉴스에 나오는 앵커는 여자 앵커는 이래야 돼 다리가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봐 하는데 점점 이제 치마를 올리라고 다리를 보이게 치마를 올리라고 하는데 그 여자분의 이제 표정과 행동과 이제 몸이 굳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올라가고 싶어서 회장을 만나러 온 건데 회장한테 받은 요구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치스러운 거 모욕스러운 거 좀 참아야 된다. 이거에 반항하는 순간 나는 나가게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제일 딱 눈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올리지만 이 장면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일 거예요. 잠깐 나왔던 장면이고 주요 캐릭터는 아닌데 뭔가 자리를 준다고 했어요. 그 앵커 자리였나? 뭐 이런 거를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남자 앵커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네 호텔방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 영화에서 잠깐 나왔고 했는데 영화에서도 언급은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저도 아까 이거는 가상인물 우리 신입사원으로 나오는 인물이 어떤 본부장인가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 지금 신입사원 이 역할도 엄청나게 보수적이긴 하다 생각이 보수적인 것을 이 본부장이 알았기 때문에 콜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약간 완전 이 복스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얘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저는 거기서 느꼈던 게 이게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 앞에 있는 아줌마 그 아줌마가 계속 알고 있는데 넘어가고 콜하고 부르고 이 역할을 다 이 사람이 하는 거 같아요. 이거를 저는 이건 권력이다. 진짜 권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 아줌마가 좀 컸어요 저한테. 맨날 화장실 들어간 다음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남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 평가
평가를 좀 봤는데 이 작품의 평가 중에 좀 저는 퀘스천 마크가 붙은 평가가 있었어요. 여성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진짜 외로워 보였어요. 그 등장인물 세 분 다 너무 외로워 보였고 이들이 근데 합치는 장면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못 봤어요. 아니요. 근데 아니요. 그래도 저는 답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원래 그분이 왜 이제 그 사람들끼리 이제 뭐 합치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걸 보는 시청자라고 하나 이제 아무튼 시청자들 관객들이 그걸 보고 우리 남자들도 뭐 이제 저건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할 수 있겠지만 더 세게 우리가 뭉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보인다라고 느껴서 그렇게 적은 건 또 아닐까요? 그분들끼리 뭐 연대다가 아니고 이걸 본 여성들끼리 이제 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외로워 보이는데 우리가 뭉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뭔가 살짝 시점을 그 안에 배역들이 아니고 관객으로. 근데 내가 끝까지 안 봤기 때문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야 우리 모여서 같이 항의하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 그레첸이라고 하는 그 니콜 키드만이 맡은 역할이 처음 먼저 폭로하고 그 다음에 맥인 켈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쨌든 계속 뭔가 시기를 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대신에 회사에서 나와서 뭐 지지 발언을 하라든지 뭔가 이런 거를 동참하라든지 하라는 건 계속 안 하고 그 와중에 근데 돌아다니면서 뭐 팀 러저 그 티셔츠 나눠주고 막 이런 직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여성이지만 맞아요 같은 여성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초반에 좀 이렇게 나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후반에 가서 어쨌든 다 그러니까 조금 연루된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특히 뭐 맥인이 이렇게 나서고 막 이러면서 조금 그게 촉발이 되기는 해요. 그런 장면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실제도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는. 그다음에 그 맥인 켈리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본인이 먼저 그 조사위원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얘기했다고 하는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모여서 다 같이 항의하고 같이 쳐들어가고 이런 장면은 안 나와. 그렇게 느껴지는 관객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저는 이거 부정적이었던 게 아니라 연대까지 이런 그 히든 피겨스는 약간 연대 느낌이 있어요. 히든 피겨스는 약간 연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다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같은 나사에 들어가서 서로 뭔가 도와주려고 집에서 막 만나 파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정. 이거를 연대라고 하면 인정. 근데 이것도 연대. 전 연대 느낌은 없었고 진짜 완전 권력에 대항하는 어떤 멋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 진짜 연대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신지 약간 궁금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성평등 그러니까 의식을 확산을 시키고 싶은 저희 기획팀인데 이런 영화를 골라서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약간 왜 이 영화를 골랐을지 다시 우리는 좀 즉흥적으로 골랐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때 이 영화를 골랐을까? 뭔가 저는 위와치유 같은 경우는 보면서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시 내용과는 좀 통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물론 이제 두 분의 이제 추천이었었지만 저는 시작은 저도 사실은 전시 때문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본 게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성인지감수성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좀 둘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인지감수성이 좀 잘 갖춰지면 이게 또 성평등으로 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뭔가 문제 의식이 좀 가득한 영화라서 이런 문제 의식이 가득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한지를 좀 더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저 문제다.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약간 우리 다 같이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서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점이 그 점이기도 하니까 우리 이 영상을 만약에 보고 오 재밌겠는데 했을 때 추천. 히든 피겨스도 저는 추천합니다. 히든 피겨스 정말 재밌거든요. 히든 피겨스는 짜릿짜릿합니다. 거기 히든 피겨스를 꼭 한번 진짜 꼭 홍보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히든 피겨스는 여성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권 문제도 있고 그 인종 차별도 있거든요. 저 거기서 정말 인종 차별에 너무 충격먹이 많아서 진짜 그 나사의 화장실이 정말 멀리 있는 거라든지 뭐 법정에서 선다든지 막 이런 것도 좀 충격이었고 그래서 진짜 이 성의 문제가 단순히 너무 작은 카테고리에서 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영화라고 느껴져서 히든 피겨스도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자리가 또 만들 수 있으면 그것까지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밤쉘 관련해서 저는 사실 계속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세 배우 다 금발의 백인 여성이거든요. 그게 저는 그러네. 그게 왜지?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요. 근데 그 금발의 백인 여성이 여성 중에는 제일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제일 이렇게 매력적으로 제일 이렇게 보는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밤쉘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런 단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발의 매력적인 여성. 블론드 밤쉘 뭐 이렇게 해서 좀 중의적인 의미로 또 영화 제목을 쓰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 다른 한 명은 신입이고 가상이긴 하지만 두 명의 여성 앵커가 실제로도 금발의 백인 여성인데 탑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살짝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그런 거였어요. 권력형이잖아요. 폭스 회장 위에 한 명 더 있었죠. 그러니까 폭스사가 루퍼트 머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선 되게 그러니까 미국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가문의 회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 어떤 사람이 그 로저 에일스였던 거죠. 그 사람이 나오는 사람들 피해자들한테 한 500억 원을 줘요. 근데 퇴직금으로는 더 주거든요. 700억인가를 주는 거 보고 한 사람은 700억을 준다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안타깝게 그 로저 에일리스는 돌아가신 거니까 안타까운 일이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안 있다고 돌아가셨죠? 한 1년 정도 사건이에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스도 약간 저희 혹시 TV조선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상당한 그래서 그런 게 처음 미국에서 신문사들 그런 거 있으면 방송 쪽에 그런 게 없었대요. 근데 폭스가 처음 시작을 했고 그다음 CNN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방송 쪽에서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아니 뭔가 더 재밌게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요즘에 말을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네, 더 말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네요. 네. 좋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정말 수다 떨듯이 네.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뭔가 이거를 다른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려니까 말을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말 중에 막 후회되는 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막 그러네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그냥 이거는 제가 앞에 했던 말을 뭐 이렇게 내가 한 말 내가 정정하려고 하는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를 잘 안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내뱉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그랬던 경험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나는 어떤 사람들이랑 말을 했지? 막 온라인에서 그 사람들이랑 결국에 나는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기도 했고 어떤 걸 했지? 막 이랬는데 약간 팬클럽 활동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런 걸 했었어. 그래서 그냥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곳이긴 하니까 그냥 나를 알아주고 나와 뭐 관심사가 통하고 그런 사람들을 건강하게 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온라인에서도. 네, 이렇게 억지로 결론 맺기.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좀 저희가 급하게 준비한 면도 있고 근데 이렇게 제 질문에 당황 많이 하셨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시 더 깊게 생각해 되게 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상 영화 볼 때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더 딥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생겨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9월 3일과 4일날에 축제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양성평등의 의식 확산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 재밌게 준비할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계속 자막으로 띄워야겠다. 9월 3일 4일 맞아. 계속 띄워야겠다. 계속 네. 언제 볼지 모르겠어. 옮길 때도 계속 볼 수 있게 약간 그런 전 재밌게 꾸밀 테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있습니다. 이 밑에 제가 뜨고 있죠? 날라갔어. 날라갔어. 이렇게 하면 편집이 어려워진다고. 오케이. 일단 알겠어요. 이 인스타 아이디로 들어오시면 저희 SNS 챌린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떤 것 준비하고 축제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설명이 올라가 있으니까 꼭 들어와 주셔서 좋아요와 알림 설정하고 팔로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 저 생각나는 건 하나 있는데 제가 홍보책자에 제 글로 적기도 했었고 아까 이제 대형님도 얘기하셨던 게 당연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못하는 것 같다 하니까 혼자 생각했던 게 마지막 부분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어떤가요? 아니면 컷해도 돼요. 안녕 할까요? 안녕. 아니야. 그걸로 우리 그거 합시다. 어떤 거? 그 SNS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성평등 예술을 타고 성평등. 예술을 타고 양성평등 SNS 챌린지는 누구야? 그거 말고 우리 슬로건 그걸로 봅시다. 네, 좋아요. 예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술을 타고 양성평등으로와 이거 하나. 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냥 일반 해. 예술을 타고. 여러분 저분이 원래 저런 분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예술을 타고 양성평등으로 안녕으로 끝내겠습니다. 메인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네, 메인으로 갑시다. 네. 준비 하나 둘 셋. 예술을 타고 양성평등으로 다시.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뭔가 아니다. 아니